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피디입니다. 자,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요. 그때 엄청난 카드라, 소위 가짜 뉴스가 난무했었죠. 심지어는 정유라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숨겨놓은 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터졌고요. 정윤회와 7시간 뭐 미래설 이런 것도 터졌고요. 비아그라 뭐 여러 가지 마약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뭐 굿 이야기 나왔었고 어마어마한 뭐 그냥 선동이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중에 단 한 개도 사실이었던 게 없는 겁니다. 단 한 개도 사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만일에 정말로 대통령이 정말 독하게 먹고 고발을 적어도 한 10개 정도만 했더라면은 저는 그때 탄핵 안 됐다고 봅니다. 고발을 너무 안 했어. 그 당시에 정말. 고소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직접 할 수 있는 고소를 하나도 안 했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소위 애국 우파 자유보수 이쪽 진영이 소위 말해서 고발 문화가 없었어요. 고발 자체가 없었다니까. 거의 사적인 일이 아니면 고발 뭐 고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좌익들은 이미 어린 전부터 이 고발 고소로요. 사실상 어떤 그 좌익 세포들의 여러 가지 어떤 기관들이 있잖아요. 조직들이 있거든요. 시민 뭐 단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 좌익의 세포들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발을 했습니다. 특히 그걸로 대기업들을 길들이고 그들의 정치적 그 목적을 쟁취하는 데 큰 도구가 되었었죠. 근데 요즘은요, 우파도 달라졌습니다. 우파도 달라졌어요. 이거 아시죠? 막 나가는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판관. 이 사람이 지난번에 변론 준비 과정에서 재판은 하는데 이것은 뭐 받아들이고 저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예비 이제 그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서요, 이제 막 나가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란죄로 탄핵 소추해놓고 내란죄 없이 소송한다? 오케이. 심지어는 이것을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권유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똑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논리로 보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만일에 들어와 있게 되면은 재판 과정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면 단기간에 속전속결로 끝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민심이 더 바뀔 수도 있고 자칫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걸 뺐다라는 그런 어떤 진단들이고 판단들이죠.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뜻 있는 애국 국민들이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초장부터 장난질이냐? 사실 확인도 안 된 언론 기사 증거로 채택한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언론 신문 쪼가리 갖고 지금 탄핵했었죠. 자, 헌법재판소 신뢰 박살, 내란죄 빼줘, 수사 기록, 언론 보도도 증거 채택, 심지어는요 이 수사 기록까지도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이거는 대통령에게 이제 불리한 요소들입니다. 당연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놀라운 정말 반가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을 수사합니다. 이 고발된 케이스인데요. 헌법재판관 하면 대법관하고 맞먹거든요. 같은 동급입니다. 쪽팔리는 일이지만 결국 이제 자칫하면 소추될 수도 있겠어요. 기소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 취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관이나 판사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만 이제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재판부가 판사들이 과거에 그 재판관 그 판사들이 아닙니다. 너무 치우쳐져 있어요. 정말 대단한 엄청난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게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업무 알림 귀하께서 고발한 사건은 김대현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검 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서 이걸 보내왔습니다. 이걸 보내온 받은 당사자가 바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죠. 국민고발단 이종배 시의원 이미선 헌재 재판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고발 왕이 됐죠. 그런데 이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무수히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무고죄로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서울시 의원이고 이런 사람을 지난 그 총선 때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이런 전투력 있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또요, 오상종 씨라고 알죠? 자유대한호국단. 여기도 이미선을 고발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건데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 고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 이민선도 상당히 이제 당혹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도 자료 사실관계 확인 다 됐고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무유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충분히 다퉈볼 만하고요. 그리고 저기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일개 검사에 의해서 자신의 그 명예가 유린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원래요. 남을 수사하고 조사하던 사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반대 입장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한대요. 정말입니다. 검사가 피의자가 되고 판사가 피의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그 검사 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도 더 겁을 내고 벌벌 떤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서울중앙지검 이미선 헌법재판관 수사 착수. 대단한 뉴스입니다. 이미 4일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이미선 헌법재판관 직권남용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헌법재판소마저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당연히 이건 국민의 도리로서 이렇게 고발 들어간다. 자, 그렇게 되자요. 이제 대체로 언론들에서는 헌법재판관까지 고발하나? 이대로 괜찮나? 이런 뉴스도 나가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각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완전히. 스카이데일리 같은 데서는 위기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공정성 논란 지속 이런 기사가 나갔고요. 뭐 이렇습니다. 다들 전부 다 초록이 동색이라고요. 제 눈의 안경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요. 언론 자체가 하나의 선수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죠. 특히 좌파 성향을 띠고 있는 언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거의 뭐 제가 생각해서는 80% 90%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들, 주류 언론들은 대부분 좌성향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많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노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노조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노조가 있더라도 노조가 무력화됐는데도 그런 데가 많아요. 그거는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 PD들이 그만큼 어떤 특정한 도그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지금 좌파에 쓰지 않으면은 거기서 생존할 수 없는 혹은 거기서 그 동화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기자들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따돌립니다. 거기서 만일에 우파적 행동을 하고 이러면은 또라이 취급받는 거죠. 또라이 취급. 노조 일이 없더라도 노조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어떤 사실 왜곡 혹은 인식 왜곡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능은 머리가 더 좋고 나쁘고 보다도요. 깨달음입니다. 선동, 소위 세뇌 선동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바로 좌파 탈출인데요. 그러자면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각성이 와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이런 어떤 기분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그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들의 소굴이다. 그러니까 이 소위 이제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주로 이제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중앙지법을 피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 이건 너무도 놀라운 충격적 사건입니다. 그것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몰래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자 절로 지금 갔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이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국정이라기보다는 국가적 뭐 대사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어쨌거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그들이 믿는 구석입니다. 그야말로 비틀린 사법의 운동장인데요. 이걸 이번에 문제화하고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제 이걸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요. 앞으로 대한민국 애국 우파 자유 보수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좌파 참호
여기서는 말을 좋게 해서 참모지 소굴입니다. 소굴. 민노총 MBC는 관대하다. 윤 대통령엔 초법 비틀린 사법운동장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서울 서부지법의 그 해당 판사 그 문제의 판사가 알아보니까 뭐 완전 좌파 흔히 하는 말로 그냥 그 우리법 연구회 같은 그런 단체 소속이었다라는 게 다 알려졌었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서부지법 이순영 판사죠. 이 사람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 탄핵 검토하는 것 같고는 약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탄핵 안 되잖아요. 여기는 탄핵하려면 과반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석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보다는 더 효과적인 게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슈화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고발이 필요하겠죠. 고발을 통해서 판사들도 영장 판사들도 이번에 그 엄청난 어떤 그 불법한 행동을 저질렀잖아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뭐 배제하고 그것을 예외로 한다. 이런 어떤 어처구니없는 터무니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판사가 법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중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소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판사도 어떠거라 꼼짝없이 이제 코너에 몰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건을 몇 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함부로 더러운 짓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법원장부터 판사까지 좌파 참모가 된 이런 이야기들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악랄한 게요. 서울중앙지법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는 원래 3명의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있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맞추기가 힘들어요. 누가 어떻게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피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네. 자, 서부지법에만 2차례 영장을 청구했던 게 이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수처장이 악랄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이것도 사실 배신 때리는 인간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국제인권법 연구회관 거기 소속이었다. 과거 판사 시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 좌빨이죠. 좌빨. 자, 이런 이야기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대거 포진된 게가 된 곳이 바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2명이 나왔잖아요. 마은영이하고 정계선입니까? 2사람.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 짜고 치는 거야 지금 보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옵니까? 여기서 그 많은 판사들 중에 그 많은 법관들 중에 그 많은 법조인들 중에 헌법재판관 2명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사람은 현직 부장판사, 한 사람은 거기 법원장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이런 어떤 일까지 터지고 여기 영장 청구했는데 여기서 오케이 땡큐 하는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나왔잖아요. 이거 자체가 거대한 의혹 아닙니까? 판사 쇼핑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영장 전담 판사 내 입에 맞는 사람만 찾아다닌다라는 게 말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같은 이런 데서는요. 영장 전담 판사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든 어디든 이 영장에 대해서는 모두 중앙지법에서 뭐 단독으로 거기서만 독점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자, 아무튼 지금 굉장한 뉴스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우파가 참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폭넓은 인식이 있었는데 이런 어떤 대반격, 이런 고발 그리고 그 고발 사건을 적극적으로 또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정말 어느 정도 힘이 됩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저들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무기가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건 무기가 될 수가 없고 오로지 여론 지지율하고 요겁니다. 요 2개. 고발, 요런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저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움찔할 겁니다. 겁을 낼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